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장단 선거 갈등으로 지난 7개월간 경남도의회 파행을 얘기한 의장과 부의장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창원시 등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을 대도시 업체가 싹쓸이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지역업체가 아닌 줄 알면서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실태 조사가 시급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탄소 국경세 부과를 검토하는 가운데 앞으로 기업체들도 탄소 발생량을 줄이지 못하면 수출도 못할 위기입니다. 소비 부진에다 한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설주소 농가들이 병해까지 번져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의장단 선거 갈등으로 지난 7개월간 경남도의회 파행을 야기한 의장과 부의장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도의회 파행은 수습되는 분위기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원내대표단이 사퇴하는 등 내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찬성 28표, 반대 20표, 무효와 기권 각 3표로 부결됐습니다. 장규석 제1부의장도 찬성 28표, 반대 20표, 무효 2표, 기권 4표로 역시 부결됐습니다. 불신임안은 재적도의원 56명 중 과반인 29표 이상이 나와야 가결되는데 찬성이 과반을 넘기지 못한 겁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이탈표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은 무소속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이번 후보 결과를 괴물이 수용하면서 저희 진심을 잘 해주실 동료 의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에 기본 감사를 드립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1명 전원의 기명 서명으로 불신임안을 발의하고도 통과시키지 못해 체면을 구겼고 의회 주도권도 내주게 됐습니다. 당장 민주당 원내대표단 9명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불신임안 상정과 투표 방식을 놓고 세 차례 파행을 겪는 등 도의회는 지난 7개월 동안 의장단 선거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불신임안 부결로 사태는 일단락되면서 도의회가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창원시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을 대도시 업체들이 싹쓸이하는 동안 담당 공무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지역업체가 아닌 줄 알지만 서류상 본사 주소가 지역에 있다 보니 입찰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광급공사 지역업체 참여율을 9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발주를 앞둔 공사를 관내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분할 발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81억짜리 지역 제한 사업은 서울 업체가 낙찰받았습니다. 직접 심사에 대한 그런 게 회계과에서 이제 계약 업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사업 부속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창원시는 또 2년 전 NC파크 진입로 개선 사업과 국제사격장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창원 본사가 아닌 부산에서 수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하천 관련 용역 2건을 이 업체와 체결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현장 사무실까지 하는 가까우지 않거든요. 본사까지는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까지는 좀 솔직히 조금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3년 동안 창원을 비롯해 진주와 양산, 김해에서 26건의 용역을 수주한 이 업체도 용역 대부분을 서울에서 수행하고 있었지만 담당 부서에선 본사 주소가 창원이라는 이유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컴퍼니라는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게 관련 서류에 보면 다 주소가 이제 창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행법상 업체들이 지역 제한 입찰에 참여할 때 등기부상 본사가 지역에 있으면 계약 부서에선 현장 점검을 하지 않는 한 서류상만 존재하는 회사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부서에선 용역을 어느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만큼
이제라도 입찰업체 소재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탄소 중립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제품 생산과 이동 중 탄소 발생량을 줄이지 못하면 수출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미국과 유럽이 탄소 국경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대비하지 않을 경우엔 경남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풍력발전기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하마네이 업체는 5년 전부터 탄소 배출 감축에 나섰습니다. 미국, 유럽 수출에 대비해 조형 공정을 개선하고 열 처리 연료를 LPG에서 전기로 전환해 탄소 배출량을 한 해 전보다 약 10% 정도 낮췄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친환경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의 탄소 저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지만 국내 대부분 기업들의 준비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약 300곳의 글로벌 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선언에 동참하고 있지만 참여한 국내 기업은 6곳, 경남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EU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탄소 국경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경남 경제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창원 국가산단이 전국 첫 RE100 실증단지로 조성되는 등 변화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창원공단 내 8개 기업에 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 실질적인 RE100 실현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급격한 변화를 일어나기 전에 RE100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시스템적 미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제품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준비만큼 법적, 제도적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어제 내리던 비가 현재까지도 약하게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시간당 1mm 내외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 경남 내륙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는데요. 앞으로 비는 5mm 미만으로 더 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 비는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면서 안개도 자욱하게 껴 있습니다. 경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출근길 비도 오고 안개도 껴서 충분히 운전하기 힘드실 텐데 여기에 살얼음까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교량과 높은 산지의 도로에는 내린 비가 얼면서 살얼음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평소보다 더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비는 오전까지만 이어지고 그 후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만 보이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공기질 탁한 가운데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기온 영상권에서 시작하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3도, 창원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0도, 양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도, 진주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1도, 하동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동풍이 비구름을 몰고 오면서 주말 동안 또 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동안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에다 한파로 시설 채소 농가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바이러스성으로 보이는 병해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병해는 시설 채소 주산지인 경남 곳곳에서 퍼지고 있어 농가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꽈리고추 비닐하우스입니다. 잎은 오그라들다 말라가고 열매는 뒤틀리고 터지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2,000평가량인 김두영 씨의 꽈리고추 밭이 대부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이지만 품질과 생산량이 뚝 떨어져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원인을 저희도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좀 규명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육모장에서도 올 수도 있는 거고. 애호박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성하던 잎과 줄기는 점점 시들어가고 제대로 커지 못한 애호박은 표면까지 거칠게 변했습니다. 병에 걸린 겁니다. 정상가는 매끈한데 바이러스에 걸리면 도깨비 방면처럼 우둘투하게 모양이 변합니다. 농민들이 바이러스성 생리장애로 추정하며 농정당국의 진단을 의뢰하고 있는 이 병에는 진주와 밀양, 창원 등 시설 채소 주산지에서 품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년에는 3월 봄철에 주로 나타나는데 올해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12월 말부터 1월 초에 한 2달 정도 이래 앞당기가 그래 바이러스가 발병하는. 하지만 바이러스성 병에는 병든 포기를 제거하고 사람이나 곤충에 의한 접촉성 확산을 막는 것 외에는 방제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데 병에까지 번져 시설 농가들의 어려움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엔 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의무 고용률을 못 채우고 있는데 교육청 측은 채용하려 해도 지원자가 없거나 과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교육청 전체 인원의 80%를 차지하는 교원의 경우 3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이 1.7%에 그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재직 중 장애가 많습니다. 학부모도 학부모고 또 동료교사도 임용에서도 잘 안 되고요. 그 교대에 들어오는 것도 잘 안 되고.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 교원 수급이 어렵다는 점. 2020년 경남 초등 장애인 교원 선발 현황을 보면 20명 모집에 지원자가 단 1명도 없고 최근 3년 동안 합격자도 1명도 없습니다. 중등은 그나마 지원자는 있지만 합격자는 소수에 그칩니다. 장애인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수가 적고 기준 점수 합격률에 미달되어서 채용률을 더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원 선발 이전 교대 입학생만 봐도 최근 3년간 진주교대에 입학한 장애인 학생은 단 3명, 지난해엔 1명도 없습니다. 2, 3, 4, 5등급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오면 되는데 건너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그 정도 성적을 쌓지를 못해요. 지원율 자체가 낮죠. 교사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임용하도록 법 개정은 이루어졌지만 교대나 사범대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부터 장애인 학생의 지원이 적은 데다 교원 선발 때도 미달이나 과락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경남교육청은 일반직 장애인 고용률을 4.9%까지 늘렸는데도 교원 고용률이 적다 보니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3%, 의무 비율인 3.4%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인데 50% 감면된 금액이 26억 원에 달합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속에 장애인 교원 양성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진주시의회가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과 채용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진주시민행동이 성명서를 통해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의회 파행의 잘못이 덮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주시의회가 채용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안을 3번이나 부결시켰다며 진주시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시의 방역 행정을 시민들의 SNS를 인용하며 비판한 서은의 진주시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진주시 공무원 노조가 성명을 내고 공무원들의 고군분투를 애써 외면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정치인의 얄팍한 꾀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서은의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 또한 현실인데 아전인수로 시의원을 겁박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여겨진다며 집행부를 견제 비판하는 것이 선출직 의원의 기본 책무라며 반박했습니다. 함양보건소 치매 등대지기에 499곳이 참여해 도내 1위를 기록하며 치매 안전망 구축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치매 등대지기는 민간인 실종 노인을 발견해 임시 보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치매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지난 연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모두 7,978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수도권 산후조리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도내 산후조리원과 노숙인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100곳, 1,082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앞서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4차례 진행된 선제 검사에서 10명의 숨은 감염자가 나왔다며 고위험시설 5차 검사 등을 통해 집단 감염 사전 방지에 나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유흥업주들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속되는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하며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유흥주점 가운데 80%가 생계형 영서의 업소인데도 유흥업이란 이유만으로 지원은 물론 대출 제한까지 받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8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과 세금 감면 조치, 집합금지 해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고성군 보건소 안에서 직원들이 참석한 채 보건수장의 생일 파티가 열려 논란이 일자 고성군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15일 오전 근무 시간에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수장의 생일 파티가 열린 사실을 확인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성군 SNS에 올라온 사진에는 소장의 생일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고 꽃바구니와 케이크, 먹을거리가 놓여 있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 위반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위와 협력업체 직원이 끼임 사고로 중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이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노동부는 현대위와 사 공장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을 해제하면서 작업 지시와 교육 등 관리 부분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중대 사고를 막기 위해 특별 근로감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만 매립계획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마산항 가포 물량장 개량 공사를 위해 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을 매립해 모래부두를 만드는 데 대해 마산항 모래 물동량이 매해 감소 추세인데 또 바다를 매립해 과잉시설을 지으려 한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사업 예정지 2km 이내엔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시설이 있어 분진과 미세먼지 피해 등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 뿌리 산업의 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창원시가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꾸려 관내 뿌리 산업 사업체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현장 인터뷰와 간담회를 열고 뿌리 산업의 생산 공정 지원과 인력 양성 등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